병원 대신 부엌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 결정이 10년을 바꿨습니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니라 은퇴자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본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기는 대부분 질병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되고 회복의 출발점 역시 약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 관절약을 늘리고 줄이는 데만 집중하지만 정작 매일 3번씩 몸속에 넣는 음식은 거의 바꾸지 않은 채 병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이 아닌 부엌을 먼저 바꿨을 때 실제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3년 만에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던 전직 중학교 교사 씨는 65세가 되던 해에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오르고 관절 통증 때문에 산책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매달 병원에서 검사를 반복하며 약은 늘어만 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점점 더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며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 그는 한 가지의 공통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은 그대로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그는 노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가 변화했던 건 나이가 아니라 식탁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간편하게 먹는 음식이 늘었고 아침은 빵과 커피, 점심은 냉동식품이나 라면, 저녁에는 배달 음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 근처에서 파는 튀김과 분식을 즐기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고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병원 의사가 씨에게 했던 말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부엌입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지금 식단을 유지하면 병이 늘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씨는 처음으로 식단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딱 3개월 동안 부엌을 다시 세팅했습니다. 라면과 냉동식품이 있던 자리에 채소와 과일을 채워 넣었고 과자와 빵을 치우고 냉장고 위에 있던 즉석식품을 모두 비워냈습니다. 특히 아침은 무조건 단백질과 채소로 구성했고 점심은 잡곡밥과 제철 채소, 저녁은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찜과 구이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마다 부었던 발목이 사라졌으며 10분도 걷기 힘들던 몸이 어느새 40분 산책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정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병원을 바꾼 게 아니라 부엌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은퇴자들은 훨씬 많습니다. 특히 70대 주부 B씨는 부엌만 바꿨을 뿐인데 얼굴이 5년은 젊어졌다는 말을 들을 만큼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분은 은퇴한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술과 안주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나이가 들수록 배달 음식이 늘며 탄수화물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혈압은 150을 넘고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늘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식단이 문제예요. 쇼핑보다 부엌을 먼저 바꿔요. 이후 B씨는 집에 있는 식재료를 전부 정리하고 설탕과 소금을 줄인 대신 식탁에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자주 올렸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10분 동안 이틀치 재료를 손질해 놓고 불필요한 간식은 아예 집에서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부엌의 구성이 바뀌자 식생활이 바뀌었고 생활이 바뀌자 몸이 변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주로 떨어졌고 무릎 통증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부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만들어진다고. 노화는 음식을 따라오며 음식이 바뀌면 노화의 속도도 함께 바뀐다고. 노화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섭취하는 음식의 질이 혈관, 근육, 뇌 건강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 손실이 가속되고 지나친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신체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을 부르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며 이 모든 요소가 쌓여 관절과 혈관, 뇌 건강을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결국 속도가 빠른 노화는 대부분 식탁에서 조용히 시작되며 몸의 회복력은 약이 아니라 음식의 변화에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부엌을 바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조리도구를 바꾸거나 냉장고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어떤 음식을 집안에 들여놓고 어떤 음식을 멀리하는지가 우리의 건강 습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는지가 하루의 혈당 리듬을 정하고 점심의 구성은 에너지의 지속 시간을 결정하며 저녁의 선택은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회복력을 좌우합니다.
즉 부엌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하루를 설계하고 노화를 관리하는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를 탓하며 병원 약장을 쌓아가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늘 집 안에 있습니다. 부엌을 바꾸면 식탁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몸의 방향이 바뀝니다. 몸은 우리가 넣어주는 재료를 따라가며 더 나은 재료를 넣으면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병원보다 먼저 부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병원 대신 부엌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 결정이 10년을 바꿨습니다. 은퇴 이후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이 나빠졌다는 사실보다 언제부터인지 부엌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회식과 외식이 많았지만 그만큼 활동량도 많았고 식단이 조금 불규칙하더라도 체력이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같은 식습관이 훨씬 더 빠르게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고 활동량이 줄어든 만큼 신체가 받는 충격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아무리 자주 가도 달라지지 않던 건강이 부엌 하나를 바꾼 순간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화의 속도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의 패턴에 따라 달라지고 가장 강력한 패턴은 언제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고혈압과 비만으로 고생하던 68세 남성의 사례는 이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건강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거의 매일 점심을 외식으로 해결했고 저녁에는 술과 안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배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건너뛰는 날이 많았고 점점 간편한 음식에 의존하며 활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어났습니다. 한때 75kg였던 몸무게가 6년 만에 89kg까지 늘었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양도 늘어나면서 그는 어느 날 의사에게 지금처럼 살면 10년 뒤에는 걷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식탁을 돌이켜봤고 은퇴 후 그의 부엌에서는 손질한 채소보다 냉동 피자와 튀김류, 고염도 반찬이 더 쉽게 손에 닿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부엌을 완전히 재정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냉동식품과 조미료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칸을 열면 나오는 가공식품의 자리를 비우고 그곳에 손질된 채소와 과일, 두부, 생선, 닭 가슴살 등을 배치했습니다. 조리대에는 에어프라이어 대신 작은 찜기를 두었고 설탕과 소금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식탁에 삶은 계란과 채소 아몬드 몇 달 정도라도 올려놓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바꾸겠다는 다짐보다 부엌을 바꾼 것이 더 큰 변화였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가 결국 내 선택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엌이 달라지자 그의 하루도 달라졌습니다. 밥 대신 빵으로 채웠던 아침이 자연스럽게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았고 외식이 일상이었던 점심은 집에서 차려 먹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불필요한 간식이 줄어들었고 저녁에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조리법이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했습니다. 2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6개월 후에는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외모도 달라졌습니다. 얼굴 붓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생기를 찾았으며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턱 막히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10년은 젊어졌다고 말했고 그는 병원 방문 횟수는 그대로였지만 식탁이 바뀌니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 역시 강조합니다. 음식이 약보다 빠르게 변화를 만들 때가 훨씬 많다고, 특히 은퇴자들은 하루에 3번씩 약을 먹는 것보다 하루 3번의 식사 구성이 건강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70대 여성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늘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몇 년 사이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조금만 더 관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그녀의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냉장고는 오래 보관하기 쉬운 반찬과 짠 음식, 젓갈류가 가득했고 식탁에는 매번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주부로서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에는 간편함을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정리를 시작하며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불편한 음식은 먹지 않고 편한 음식만 먹는다는 무의식적 선택이 일상 전체를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탕이든 양념류는 손에 가장 쉽게 닿는 서랍에 있었고 나트륨이 높은 가공 반찬은 냉장고 앞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씻어 먹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안 보이는 곳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엌의 동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채소를 씻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용기에 보관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고염도 음식과 가공식품을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물 한 컵과 견과류 한 줌, 잘 익은 제철 과일을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의 재배치는 곧 생활의 재배치가 되었고 생활의 재배치는 결국 몸의 재정비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3달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고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평소 피곤함이 사라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표정이 한층 밝아졌으며 걷는 자세도 곧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얻은 건 숫자뿐이었고 부엌에서 얻은 건 삶의 변화였습니다. 의사들 역시 노년의 건강은 진단보다 환경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엌이라는 공간은 하루 3번 우리의 선택을 유도하는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변하며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몸은 우리가 넣는 재료에 따라 달라지고 나쁜 재료를 넣으면 회복력보다 손상이 먼저 찾아오며 좋은 재료를 넣으면 회복력이 손상보다 빨리 작동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눈앞에 놓여 있고 건강한 음식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엌을 바꾸는 것은 의지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환경이 설계되면 사람은 그에 맞추어 움직이며 식탁 위의 환경이 바뀌면 식습관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결국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몸이 아니라 집안, 특히 부엌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은퇴 후 건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부엌입니다. 약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장고 속의 구성이고 의사의 조언보다 더 오래 영향을 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패턴입니다. 노화는 조용히 식탁 위에서 시작되고 회복 또한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부엌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지며 생활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나이 탓을 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익숙한 식탁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넣어주는 재료를 따라가며 부엌이 변하면 삶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